태국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다채로운 색채의 나라입니다. 환한 미소로 꽃처럼 피어나는 환영을 건네고 황금빛 사원은 눈부신 태양 아래 반짝이며 매운 음식은 오감을 깨우고 때묻지 않은 섬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태국은 웅장한 자연경관과 인상적인 역사 유적지를 자랑할 뿐 아니라 혼의 정사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색적인 통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남성을 찾지 못하는 현상 으스스한 주술시장 등 독특한 면모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한 태국의 모습 1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찾지 못하는 태국 여성들. 태국은 개방적인 사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태국 여성들, 특히 대도시에 사는 이들은 배우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 여성들의 높은 미혼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성 역할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태국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태국 여성들은 점점 더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을 쉽게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태국 내 여성 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편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태국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통된 대답을 내놓습니다. 태국 남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성화된 남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철없는 유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고 여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태국 남성들은 주위 환경과 사회에 관대한 태도로 인해 여성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 여성들이 이들에게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압력도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태국 문화에서는 여성이 30살 이전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압박은 여성들에게 불안감과 조급함을 안겨주며 때로는 성급하고 부적절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남녀 간의 소득 격차도 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태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남성과 결혼하는데 망설이는 여성들이 많고 이는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데이팅 앱의 보급도 배우자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에서는 여성들이 외모와 개인정보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원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경우 쉽게 좌절감을 느끼는 일이 흔합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아 성공한 태국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압력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사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태국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4번 학교보다 많은 성매매 업소의 수. 태국 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태국은 국제 성매매 조직과 여성 인신매매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피아의 보호와 지방, 당국의 방조 속에 성매매 업소들이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집행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오해할 정도입니다. 한편 이것은 태국 법률 시스템의 허약함과 돈이 곧 힘이라는 현실, 그리고 조직범죄와 결탁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태국에는 약 6만 개 이상의 성매매 업소가 있으며 이는 이 나라의 학교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정비된 홍등가처럼 보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태국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뇌물보호비, 마약 등의 문제를 줄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면에는 범죄의 온상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홍등가는 태국 정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곳은 삼황회나 야쿠자 같은 악명 높은 범죄 세력의 안전지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삶은 늘 위험과 질병 그리고 불교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의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67년 미국은 태국과 협정을 맺어 자국 병사들을 위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막대한 미국 달러가 태국에 유입되었고 그 대가로 태국 여성들은 미군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성매매 산업의 수익이 마약 밀매 수익보다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행 관련 웹사이트들은 화폰과 같은 홍등가 지역을 방문할 때 범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더 심한 경우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3번 낮은 생활비.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 독특한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오랫동안 이상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태국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위치 크기, 편의시설 등에 따라 체험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태국의 임대료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약 2만 바트 미화로 약 $600 정도면 방콕 시내 중심에 가구가 완비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음식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저렴합니다. 몇십 바트면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음식점에서도 100바트 약 $3 정도면 훌륭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잘 갖춰져 있으며 요금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버스, 지하철, 스카이트레인을 몇 바트에서 몇십 바트 사이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역시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며 기본 요금은 약 35바트입니다. 전기수도 인터넷, 여가 비용 등 기타 생활비도 비교적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와 수도세는 월 500바트 약 $15 수준이고 인터넷도 월 200바트 약 $6부터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태국의 생활비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보다 저렴합니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한 달 약 2만 바트 미화로 약 $600만으로도 태국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국의 생활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여성은 승려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태국 인구의 약 96%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의 풍습과 전통은 불교 교리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정한 몇 가지 규범은 이 나라에서 중요한 행동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승려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은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꼽힙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은 승려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승려 역시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몸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등의 경우 여성은 승려 가까이에 앉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거리를 두고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여성이 승려에게 물건을 건넬 경우에도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쟁반이나 탁자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그 물건은 승려가 스스로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돈이나 음식과 같은 물건은 직접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1번 태국의 외도율은 50%를 넘는다.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 독특한 문화, 풍부한 음식 등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외도율로도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년간 언론과 사회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전 세계에서 외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응답자의 50% 이상이 배우자를 속인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태국의 높은 외도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마이펜라이 문화, 즉 괜찮아 라고 말하는 태국 특유의 태도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관계에서의 편안함과 관용을 중시하며 이러한 관념은 많은 이들이 외도를 용서하거나 충실함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태국의 관광 및 유흥 산업이 매우 활발하게 발전한 것도 외도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 중 일부는 자극적인 유흥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일시적인 관계나 외도를 유발하는 환경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성불평등과 가정폭력 역시 외도율 상승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태국 가정에서는 여성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심과 만족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외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교육 강화,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성불평등 및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태국 여행 시 절도에 주의하세요. 태국은 독특한 관광지, 풍부한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특히 시장, 버스 정류장,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절도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은 소매치기로 주로 혼잡한 시장, 버스, 정류장, 관광 명소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범죄자들은 관광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지갑, 배낭, 휴대폰 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표 판매원, 가이드, 노점상으로 가장한 사기꾼에게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상품이나 불법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도록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게스트하우스, 숙소 내 객실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관광객의 부주의를 틈타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 흔히 레이디보이로 불리는 이들과 관련된 범죄 신고는 거의 매일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파타야 거리에서 관광객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 반지, 시계, 현금 등 귀중품을 훔쳐갑니다. 이처럼 심각한 범죄 상황은 관광지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태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마치 거리에서 전쟁을 치르듯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객들에게 늦은 밤 혼자 외출하는 것을 피하고 이 시간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9번 태국에서는 절대 왕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태국 왕실은 태국 국민의 문화와 정신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태국인은 왕실과 그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사원의 나라로 불리는 태국 곳곳에는 국왕의 이미지가 걸려 있을 정도로 왕에 대한 존경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국왕이나 왕실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농담조로라도 비난한다면 이는 매우 큰 실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태국 왕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전이나 지폐를 밟는 행동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 지폐에는 국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밟는 것은 국왕을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태국의 어느 장소에 있든 국왕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을 방문할 경우 영화가 시작되기 전 국왕을 기리는 짧은 영상이 상영되며, 이때는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왕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관광객 역시 이 문화에 따라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8번 태국의 부적시장, 황금빛 사원, 그림 같은 해변,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유명한 태국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부적시장으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적은 행운, 평화, 그리고 힘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부적 마을로도 불리는 태국의 부적시장은 수백 개의 상점이 모여 다양한 부적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팔찌부터 정교하게 조각된 불상까지 종류도 다양하며 금속, 보석, 동물의 뼈 등 여러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관광객들은 부적을 사기 위해 이 시장을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신과 가족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부적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 불운이나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삶에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도 함께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의 신앙심을 악용해 가짜 부적을 팔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부적을 구매할 때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상점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을 개인의 자유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태국에서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것조차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상의를 입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공공외설 및 질서방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절제와 예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은 문화와 지역 주민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경중과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나 공공장소 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체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을 여행할 때는 항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체를 적절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는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얇은 옷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번 태국에서 불경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태국 형법 제112조에 명시된 불경죄 레세 마제테 법은 국왕, 왕비 왕세자 또는 섭정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불경죄 관련 법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의 불경죄 법은 왕실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위반자는 확인된 위반, 건수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태국 왕실의 존엄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은 이 법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기사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SNS에서 왕실에 대한 개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기소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태국 사회 전반에 두려움과 자기 검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왕실에 대한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불경죄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며 왕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경죄 관련 가장 극단적인 처벌 사례는 2021년에 발생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이었던 안참 프릴레 씨는 총 26건의 왕실 모독 혐의로 징역 8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이 4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태국의 한 법률 지원 단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소 260명이 불경죄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5번 태국의 다양한 요리 문화. 태국의 풍습과 전통을 이야기할 때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국 요리는 시고 맵고 짜고 쓴맛 그리고 단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조화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팟타이, 똠얌꿍, 망고, 찹쌀밥, 솜땀과 같은 대표적인 태국 요리에는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맛 중 2가지 이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맵고 시고 짜고 단맛이라는 4가지 기본 맛의 조화로 유명한 태국 음식은 맛있는 요리 그 자체로도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지만 동시에 인상적인 문화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태국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와 칠리, 레몬그라스, 라임, 바질, 고수와 같은 독특한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콤하고 상큼하며 짭짤하고 달콤한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 접시의 요리조차 예술 작품이라 여기며 셰프의 섬세함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태국 음식은 요리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 방식에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리트 푸드부터 고급 레스토랑의 정찬 요리까지 관광객들은 어디서든 독특하고 잊지 못할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태국 음식을 맛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4번 태국의 매우 높은 HIV 감염률. 2021년 태국에서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무료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로 인해 군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태국의 새로운 HIV 감염자 중 거의 3분의 2가 젊은 층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태국 젊은이들 사이의 HIV 에이즈 감염률은 전 세계 평균인 약 3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60%는 동성 간의 관계, 23%는 HIV 양성 파트너와의 관계, 21%는 문란한 성관계, 그리고 3%는 주사기 공동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Universal Health Coverage는 국제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HIV 감염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으며 매년 2차례의 혈액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태국은 2030년까지 제로 달성 Get to Zero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연간 신규 HIV 감염자 수를 1,000명 이하, 에이즈 관련 사망자 수를 4,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HIV 감염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2019년에 26%에서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은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HIV 에이즈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3번 김목 카렌족 마을. 태국 치앙라이 주의 울창한 초록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긴 목 카렌 마을은 독특한 문화와 오랜 전통을 간직한 카렌족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힙니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21세기에 바쁘고 화려한 일상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특히 관광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수십 개의 무거운 황동링을 목에 두른 카렌족 여성들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카렌족 소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황동으로 된 목걸이를 착용하기 시작하며 해가 지날수록 링의 개수가 늘어나 길게 늘어진 목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을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목과 팔에 무거운 황동링을 착용한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카렌족의 이러한 특이한 목걸이 착용 전통은 자신들이 봉황의 후손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목이 길수록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목에 링이 많을수록 그 집안이 더 부유하고 번영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카렌 여성들은 또한 긴 머리를 높게 틀어 올려 목걸이를 더욱 잘 보이게 하며 이를 귀족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착용하는 링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이 링들은 여성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착용됩니다. 일단 링을 착용하면 더 이상 제거하지 않습니다. 링을 반짝이게 유지하기 위해 목욕할 때는 밀짚과 레몬즙을 사용해 링을 닦는다고 합니다. 카렌 전통에 따르면 남편을 배신한 여성은 목에서 링을 제거해야 하며 이는 매우 무거운 형벌로 간주됩니다. 또한 관광객들은 카렌족의 소박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과 전통을 배우고 다채로운 전통 춤을 감상하며 현지인이 직접 만든 정교한 수공 예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이한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번 태국의 샴 고양이 또는 샴캣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외모, 똑똑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샴 고양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태국을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샴 고양이는 태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샴 고양이는 14세기경 현재의 태국에 해당하는 샴 왕궁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들은 희귀한 애완동물로 여겨졌으며 샴 왕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그림 조각상 보석 장식 등에서도 샴 고양이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샴 고양이는 19세기에 서양으로 수입되었고 독특한 외모와 영리한 성격 덕분에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귀족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오늘날에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여러 라인으로 번식되고 발전했지만 순종 샴 고양이는 여전히 푸른 눈, 큰 귀, 뾰족한 코, 매끈한 짧은 털 등 원래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샴 고양이는 그 지능과 사람과의 교감 능력, 그리고 귀여운 외모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품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번 태국의 원숭이 대학교. 태국 수라타니 지역에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오직 원숭이만을 위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지에서 서식하는 긴고리 원숭이에게 코코넛을 따는 법과 관광객을 위한 서커스 공연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과정은 기본, 중급, 고급의 3단계로 나뉘며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원숭이들은 나무 타기, 코코넛 따기, 간단한 도구 사용법,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균형 잡기, 공놀이 같은 재밌는 묘기를 배우게 됩니다. 훈련은 보상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강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원숭이가 동작을 잘 수행하면 음식 등의 보상을 주어 칭찬함으로써 원숭이들이 즐겁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숭이 대학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라타니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원숭이들은 관광객의 눈길을 끌며 서커스 공연을 선보입니다. 관광객들은 원숭이가 딴 코코넛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교는 동물 복지 문제로 인해 일부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억지로 훈련을 받거나 서커스 묘기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숭이 대학교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적절한 생활 환경에서 보호되며 존중받는 존재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태국에 대한 가장 기이한 사실들 총 15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주제를 다뤄드리길 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최신 영상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